Welcome back to my channel. This is 코인 노마드. 안녕하세요. 코인 노마드입니다. 코인게코의 마켓캡 2.38조 달러, 비트코인 47,900달러. 다 하락을 했는데 XRP만 1.4% 상승하였습니다. 왜일까요?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 바이낸스에서 보면은 그저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서 52K, 53K 넘지 않는 이상은 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이 돼서 하락할 수뿐이 없다. 이것을 크게 보면은 헤드 앤 숄더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머리 모양이고 왼쪽 어깨,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왜 헤드가 이렇게 생기냐고 말하지만 보통 헤드가 한 개입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API 기반으로 봇 그리고 컴퓨터 트레이딩이 많아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. 머리가 두 개인 헤드 앤 숄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봐도 급히 하락한 이후 또 헤드 앤 숄더가 나왔습니다. 머리 모양 왼쪽 어깨, 오른쪽 어깨를 만들자마자 똑같이 트렌드 라인 깨고 내려갔죠. 그래서 47,000불, 46,000불까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. 또 이 트렌드 라인을 깨지를 못한다면 다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. 하락을 하면은 말씀드렸던 46만, 44만, 42만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변호사 존 디토는 만일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런 시나리오를 12월 7일 내놨습니다.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SEC, 리플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현재는 선택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는 SEC로서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. 존 디톤 변호사는 SEC와 리플 소송에서 아미쿠스 쿠리아이 즉 아미쿠스 쿠리아이로 인정된 약 6만 5천 명의 XRP 보유자의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존 디토는 최근 리플과 SEC는 DPP 심의 절차 특권에 관한 법이 막판에 변경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으로 법원에 다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라 네번 판사는 SEC가 기밀 정보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카메라로 검토하여 사실 발견의 일환으로 리플에게 넘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현재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한다면 비트코인과 XRP 오직 이 두 코인만 안전성이 보장되는 코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. 지금 소송이 거의 막다른 끝에 다가왔습니다. 급 물결을 탈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막판에 합의되거나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. 다음 타겟은 에이다, 트론이 아니고 바로 이더리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었습니다. 약간은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게리 겐슬러를 필두로 한 이번 소송이 궁극적으로는 리플과 XRP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존 디톤 변호사는 XRP의 다음 단계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 명료성을 갖춘 알트코인으로 사실상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판결에 대해 심의 절차 특권, DPP를 둘러싼 싸움과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요약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소송 중 향하는 결과 분위기에 따라 XRP가 역대 최고치로도 기록할 수 있다. 리플이 선두로 달리게 된다면은 곧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이 무색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. 왜냐하면 리플이 500억 달러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불 가격이 전 고점 4불 3만 넘는다면 리플의 XRP는 2,500억 달러 가치로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추후 합의금으로 총 5억 달러까지 지불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즉 리플과 SEC 모두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의 시나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
자, 그럼 공정한 통보와 심의 절차 특권에 대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만 나오게 된다면, 그렇게 예상한다면 추후 합의로 이어진다면 이번 합의는 SEC 역사상 가장 큰 합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. 합의서에 XRP의 지속적인 판매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이 포함된다면 XRP는 다시 딜리스팅 상장되고 명확성이 확립되면서 피해를 입은 XRP 홀더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소송 전이라도 코인베이스 등 다시 상장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리플은 공개될 수 있고 즉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가 되고, XRP는 이더리움과 다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게 된다. 이런 시나리오는 SEC와 리플이 모두 승리하지만 존 디튼은 이더리움이 SEC 소송 다음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과 XRP만이 안전한 것이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존 디톤은 리플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더라도 이더리움과 에이다 등 다른 사건들이 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, 비트코인과 XRP만이 안전하고 사실상 이 승리는 XRP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폭스 비즈니스 저널리스트 가스파리노는 존 디튼이 걱정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SEC의 게리 갠슬러도 리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, 몇 미디어들도 존 디톤 변호사와 같이 그 이후 이더리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. 가스파리노는 게리 갠슬러가 이더리움이 안전하다고 믿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아직 그들이 선택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미친 아이러니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게리 갠슬러를 필두로 한 이번 소송이 궁극적으로 리플과 XRP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, XRP의 우호적인 변호사 제레미 호건 등 법률 전문가들은 공정한 통지에 대한, 즉 이번 사건에 대한 승리가 SEC로부터 많은 업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코인 노마드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